메모리 반도체 분야, 그중 D램 시장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며 IT 강국, 과학기술 강국이란 이름으로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굳건할 줄 알았던 첨단 산업 국가는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것이다. 이는 국내 반도체 제조 산업과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다. 국가 경제를 한순간에 뒤흔든 사건. 자랑스러운 우리의 첨단 산업이 일본의 기술력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수준과 전 세계 시장의 장악력이 저희 나라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숙이 뿌리 박힌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 사슬을 형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산업을 구성하는 톱니바퀴들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지금은 역량 있는 소부장 기업들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때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은 소부장의 거인들. 산업 현장을 발로 뛰는 그들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현실을 이야기할까? 그들의 목소리에 찬찬히 귀 기울여보자. 세종시에 위치한 이 업체는 소부장의 소재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들이 만드는 소재란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금속 원자와 탄소 원자의 결합물인 유기금속을 초고순도의 소재로 설계, 개발하는 것이다. 유기금속을 산업 소재로 가공하는 이곳이 국내 반도체 소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반도체 공정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배선이라든가 그 구조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의 특성이 자체가 반도체의 정기적인 특성 또는 신뢰성, 수명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이 극도로 제어된 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이런 소재들을 저희는 고객이 필요한 순도 이상으로 생산을 해서 이후에 특수하게 고안된 용기에 담아서 사용성,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토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수많은 요소 중에서도 절연, 배선 등을 돕는 소재들이 있으니 바로 유기금속 화합물이다. 특히 불순물 없는 고순도의 소재가 요구되는 반도체 산업에 합류하기 위해선 탄탄한 기술력이 기반되어야 하는데 LED용 금속 방막 소재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이 기업의 유기금속 합성 기술이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빛을 발한 것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리메틸 알루미늄, TMA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 이 소재는 반도체에 방막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이음새 역할을 하는 전구체의 재료로 활용하는데 취급과 제조가 매우 까다로운 반도체용 전구체 소재를 다루기 위해선 연구진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요구된다. 10년 전 유기금속 소재 분야에 도전장을 내민 벤처기업이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룬 기업으로 손꼽히는 이유. 그것은 그간 묵묵히 다져놓은 이들의 실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무역 갈등에도 이 같은 실력파 기업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연구소 한편에서 수없이 같은 실험을 하며
시행착오를 반복하던 연구진의 노력들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이루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소재의 경우는 국산화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사를 얼마 전에 봤습니다.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 재발을 막고 기술 자립화를 위해서는 소재 관련 기업을 육성하는 소재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건 개발한 소재의 분석과 평가를 위한 장비들이다. 소재 순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고순도의 스펙을 지녀야 한다. 미량의 불순물이 반도체의 불량을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는 반도체의 수율과 관계가 있다. 설계한 반도체 칩 중에서 실제 생산된 정상 칩의 비율을 수율이라고 하는데 높은 수율은 반도체의 성능과 더불어 생산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재의 순도를 높이고 불량을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소재의 오염과 불순물 여부를 분석, 평가하는 과정은 개발한 소재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상품의 품질은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투자자와 고객사가 부쩍 늘어난 것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서도 저희가 생산한 그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 평가 일정을 좀 앞당기고 또 소재 도입을 좀 빠르게 진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생산 공장. 이곳에선 반도체용 전구체 소재의 원자재 투입부터 반응, 정제, 포장 등 제품의 전 공정이 이루어진다. 24시간 돌아가는 기기들을 점검하며 설비들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이들.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공정이지만 사람의 손길 또한 물론 필요하다. 기기들의 상태는 곧 소재의 생산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에 기기의 압력, 온도, 유량을 확인해야 한다. 화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반도체 소재의 생산과 출고가 이루어지는 이곳,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이는 현장에 있는 모두가 촉각을 세우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밀한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작은 공정의 이상으로도 그 반도체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이제 공정에 이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이들이 취급하는 유기금속 물질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이들이 보기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에겐 안정적으로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으니 그리 무서운 현장은 아니라고 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안전하겠지만 첨단 산업용 소재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일은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신뢰를 파는 곳. 이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도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은 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 신뢰는 바로 기술력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라는 것이다. 반도체 소재 시장이란 사슬에 바꿔 채워진 새로운 고리. 일본 의존도를 벗어날 새로운 국산 고리가 단단히 연결됐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선진국, 미국이라든가 일본, 유럽 같은 것들, 그런 나라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자본도 있고 IT 기반의 기술도 있겠지만 보다 더 핵심은 소재에 대한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한 소재에 대한 기술과 그로 발생될 수 있는 산업적인 파생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정부가 소부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소재 강국 코리아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많은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기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이 단어 하나로 세계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논할 수 있고 산업 생태계의 구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첨단 산업 분야의 소부장 규모 또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은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만 해당한다.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의 메모리 반도체가 있다면 데이터를 해석하고 처리하는 역할의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 시장의 이 양대 구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미래 먹거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의 입지는 그리 크지 않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만 집중해오던 우리나라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역량을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진 스마트한 세상의 중심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반도체 시장에서 과연 우리의 소부장은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IT의 메카 판교 테크노밸리. 컴퓨터 키보드 소리만 들리는 이곳은 겉으로 보기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짐작하기 어려운데 이들은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중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야를 책임지는 첨단 영상 처리 기술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또 연구 중심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75%가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언어를 통해 기기와 소통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들. 각기 다른 업무에 집중하지만 모두의 목적은 전장용 영상 반도체 개발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기, 전자, 부품, 장비를 전장이라 부르는데 차량의 진흥화는 이 전장을 다루는 전장 기업의 기술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장용 영상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에 서 있는 이곳. 특이한 회사 이력이 있다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기 전 8년 전까지만 해도 CCTV용 반도체 산업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점이다. 과거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영상 인식 및 처리용 반도체 설계에서 남다른 결과로 나타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새로운 목표를 만나 이들은 운전자와 보행자 그리고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ADAS라는 거가 어떤 주행 보조 장치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그 확대가 돼서 자율주행차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장애물, 보행자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인식이라든지 신호등 인식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의 그 인식 기능까지 가기 전에 제대로 된 영상이 뒷단으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ISP의 화질 자체의 그 기능과 저희 이제 뒤에 인식 기능들을 합쳐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가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걸 고객사가 요청하는 현장에서 직접 튜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만의 그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두 눈이 주변 환경을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사물의 분명한 인상을 운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테스트를 수없이 반복한다. 이를 통해 환경 조건에 따른 영상의 밝기, 색, 왜곡 현상들을 파악하고
영상 튜닝 작업으로 보정하는 과정. 스마트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의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전방, 후방, 사각 지역, 그리고 360도로 드러나는 환경 요소를 차량이 보다 면밀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량용 카메라의 시선과 사람의 시야 사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경계를 찾아내는 것. 영상 처리 반도체의 역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들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전문 인력의 밤새머린 노력이 소요됐으며 100억이라는 개발 비용이 들었다. 하나의 반도체 칩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집약된 만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들은 순풍의 돛을 달았다. 감사하게도 자동차 시장에서 ISP를 베이스로 인식까지 가고 있는 글로벌한 회사는 저희가 조금 더 리딩을 하고 있고 선두 쪽 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국내는 현대기아 자동차에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해외 쪽에도 지금 이게 고객사와의 계약 때문에 업체 이름 못 밝히는 건데 뭐 일본 쪽도 있고 중국 쪽도 있고 미국 쪽도 있고 자동차에서는 ISP 기술은 어느 정도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행자를 인식하는 카메라. 이들이 현재 주력하는 건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가 보행자를 보다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인식률을 높이는 데 있다. 차량용 센서의 사각지대를 영상 처리 기술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 현재 테스트가 한창인데 이러한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인명사고 방지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그 프리스페이스라고 해서 차량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의 그리고 그 위치가 도대체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일단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퓨전되고 합쳐져서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되는 거고요. 기상 조건에 따라 혹은 빛의 유무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차량의 사물인식 시스템. 특히 신장 90cm 이하의 영유아들은 사고의 위험이 높다.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위치와 차량 간의 거리를 인식하고 제동 상황에 관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영상인식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의 안전을 지켜줄 이동수단의 진화 속에서 전장용 영상반도체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의 활용 분야와 관련 소부장의 생태계 개편에 국가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국내 경쟁력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에게 세계 시장 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소부장 쪽에 이런 정부의 관심과 기업들의 관심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냐면 어떤 서플라이 체인의 다변화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비중이 컸다면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좀 다변화하면서 발전한 거고, 이 다변화하면서 저희같이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뭐 반도체 소자가 됐던 디스플레이 소자가 됐던 이런 쪽에 조금 더 노크할 수 있고 실제 그걸 사용하는 수요기업도 관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분명히 좋은 기회를 한번 얻은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거 굳이 뭐 한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가 소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럼 어떠한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가 향후에 개발하고 상용화를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한 개의 국가로부터만 제품이 들어온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국가별 공급처 다변화가 안 된 제품부터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 산업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이 형성해온 글로벌 밸류체인의 현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상품의 설계, 생산, 유통 등의 기업 활동을 세계 각국으로 분산시키는 글로벌 밸류체인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우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됐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반도체 시장이 대표 사례이지만 우리가 일궈나가고 있는 산업 생태계를 점검하고 공급처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이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소부장에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풍요를 안겨준 빛을 다각도로 연구하는 기관, 한국광기술원. 이곳에 주어진 임무는 빛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기술들을 확보하고 국내 광융합 산업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엔 지능형 광학모듈 연구센터가 광학렌즈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국가연구시설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 장비의 특정 광학 부품들은 특정 회사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산화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그 사회적인 그 경제적 그런 밸런스 차원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광학 렌즈 같은 경우에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데 보통 고부가가치인 적외선이라든지 아니면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에 들어가는 광학 렌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수입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재 부품들은. 열화상 카메라, 현미경 등에 사용되며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열어주는 광학렌즈. 시대 변화와 맞물려 광학렌즈 소부장이 미래 국가전략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금 관련 기술의 기반을 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곳 연구진은 광학렌즈의 전반을 연구,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함으로써 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광학렌즈의 성능과 직결되는 가공 측정 단계는 연구자의 숙련도와 깊은 관계가 있다. 황현연구원은 자신만의 가공 기술을 개발하며 렌즈 가공 원천 기술 확보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업계에 종사한 지도 어느덧 18년째. 그렇게 연구자로서 쉼없이 달려온 시간 속에서 센터가 국가연구시설로 지정된 일은 가장 뿌듯한 기억이라고 한다. 저희 나름대로 했던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받아서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분야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기관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업 지원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고 이제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제 노력에 대한 일종의 성과고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이며 국가연구시설로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렌즈 제작에 한창인 연구원. 흔히 렌즈 제작이라 하면 유리를 깎아내는 것을 떠올리지만 이렇게 광학 유리 소재를 금형에 찍어내는 것 또한 렌즈 제작의 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연구진은 렌즈를 찍어내는 틀, 금형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성형 기술까지 렌즈 제작과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며 산업의 안정화를 이끌고 있다. 설계 기술을 담당하는 이들은 렌즈를 설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완성된 렌즈와 설계를 비교 분석하며 완제품 설계 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정확하고 정밀한 설계가 완성도 높은 렌즈 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완벽을 필요로 하는 이 업무가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설계 기술이 국내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설계와 제작에 대한 공차 편차가 점점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 예전에는 뭐 1%였다면 지금은 뭐 0.1%, 0.05% 이내까지도 굉장히 작은 수치로 공정에 대한 편차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사실 이제 설계에서도 한계고, 근데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정이 사실은 개발이 많이 됐기 때문에 공정 기술도 상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요즘 수준은 설계 대비 거의 뭐 사람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밀도를,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정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초정밀 가공 그런 이름이 붙여지듯이 굉장히 공정 기술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사용처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렌즈의 소재 역시 광학렌즈 원천 기술 확보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적외선 광학렌즈용 소재와 같은 고부가 가치를 지닌 소재들을 연구하며 국산화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광학렌즈의 소재 대부분은 해외, 특히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연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소재의 국산화에 힘쓰고 있다. 덕분에 수출 규제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연장선 카메라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적외선 렌즈나 소재들이 품귀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걔를 확보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걸 막아버리면 저희가 우리 본대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생산하는 데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내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광학렌즈 소부장의 보탬이 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온 연구진의 노하우가 국내 광학렌즈 산업에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센터가 국가연구시설로 지정된 지금 연구진의 광학렌즈 개발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국내 광학렌즈 산업의 자립을 이끌며 선진국형 산업 생태계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국가 연구 시설이 이제 지정됐다고 해서 당장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국가 연구 시설이 뭐냐면 국가적 위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시설이나 기반을 중심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그 국가적 의지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벌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연구시설이 지정됐으니까 그에 발맞춰서 기업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물이 연결돼 서로 소통하며 전에 없던 세상을 열어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혁명의 시대는 관련 기술 선점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세상이다. 그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기술은 5세대 이동통신 5G다. 현재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하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나라는 소부장 분야에서도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한 회사를 찾았다. 저마다의 업무에 한창인 사람들. 이들은 이동통신, 특히 5G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 필터가 많은 사람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하는데 이동통신 기지국과 중계기 장비에 활용되며 통합 품질 향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통신 1세대로 지내면서 지난 20년간 있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통신 사업자들이 각각의 필터를 놓고 장비를 설치할까, 개별로.
도심 곳곳에 보면 좀 과하게 설치되어 있는 통신 장비들을 곳곳에 목격하게 됩니다. 주파수 간섭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개별로 설치하게 된 건데요. 저 간섭에 대한 해결이 된다면, 그래서 통신 사업자들을 간섭 해결되면 한 대 필터로 각각의 장비가 아닌 한 대의 통합 장비로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이동통신이 시작된 당시 1세대 엔지니어로 활동한 이재복 대표. 동료들과 뜻을 모아 창업을 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5G용 상호 간섭 제거 필터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그저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았던 이론을 자신만의 기술로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후 그 기술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차세대를 이끌어갈 소부장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지만 이들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한다. 통신 부품 중에 소재를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체 필터라는 건데요. 유전체 안에는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히토류의 원 소재를 가장 잘하는 곳은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그 소재를 갖고 오는 것들을 막아버렸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들의 매출에 좀 급감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국내에서 소재로 공급하고 새롭게 재인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출이 그만큼 늦어지고 그런 피해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일본 소재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내 소싱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마쳤습니다. 그 이름도 생소한 상호 간섭 제거 필터.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부품이다. 이동통신사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한데 결합시켜주고 사용에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냄으로써 통화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5G 시대가 도래하며 필터가 상용화된 지금 연구진은 바쁜 일정만큼이나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개발 업무이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만든 제품이 많이 사용했을 때 보람을 느끼고요. 최근 예를 들자면은 5G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부품 공급 업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그때 굉장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건 생산 라인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는 물론 해외 이동통신사의 필터 납품을 확정지으며 생산의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인데 개발부터 생산까지 많은 이들의 노력이 모여 완성된 이 필터로 인해 이동통신사는 설비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소비자는 통신 비용의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자신만의 기술과 국산 소재의 선택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들. 앞으로 글로벌 통신 사업자들에게 핵심 부품을 수출하는 이동통신 부품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지금처럼 기술 개발과 생산에 매진한다면 국내 5G 소부장 산업은 물론 글로벌 시장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지금 현재 LTE 시장이 꽉 차 있고 그동안 추가 투자가 없고 5G라는 시장의 그 많은 갭 속에서 많은 그때 있던 그런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이 많이 전업이나 휴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활발하게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인프라 말고도 좀 더 다양한 업체들을 통한 기회를 줘서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도 좀 빠르게 그 현재 있는 글로벌 고객사들, 대기업들하고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재를 깎아내고 기판에 회로를 새기는 등 수많은 공정 과정 속에서 작은 티끌 하나조차 용납하지 않는 반도체. 국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반도체는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조차 소부장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얽힌 비밀을 확인해 볼 차례다.
경기도 화성시에 자리한 필터 전문 업체.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필터는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활용되고 있다. 흡사, 국숫가락과 같은 모습을 한 이 물체 역시 필터라고 하는데, 이 가느다란 필터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반도체 공정의 해답이 숨어 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필터 중에는 주로 적용되는 부분이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고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반도체 공정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공정에 들어가는 필터부터 시작해서 수처리, 정수처리, 하수처리 같은 수처리에 관련된 멤브레인, 그리고 공기 아니면 기체들을 분리할 수 있는 기체 분리막, 다양한 물질들을 제거, 분리할 수 있는 필터들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기술이 집약된 필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 장비 앞에 선 연구원. 그가 집중하고 있는 건 가압식 중공사 멤브레인 필터이다. 빨대처럼 구멍이 뚫린 섬유에 압력을 가해 이물질을 걸러주는 필터로 수처리 분야에 사용되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멤브레인 필터를 반도체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는데, 그 물은 밀입자, 박테리아 등을 제거한 고도로 정제된 물, 초순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때문에 물입자만 통과할 수 있도록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만들어진 이 필터를 활용하면 초순수 생산이 가능하다. 필터가 초순수 제조 장비의 소재이자 부품이 되는 것이다. 멤브레인 필터라고 하면 고분자를 가지고 특정한 기공의 크기를 가진 여제를 만들어서 그 여제를 가지고 필터 모듈화를 시켜서 원하는 물질과 원하지 않는 물질을 분리시키는 데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특별히 분리막 제조에는 다양한 적용처가 있는데, 그 적용처마다 요구되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소재를 선정하고 기공 크기를 만들어내고, 또한 기계적 강도를 만들어내서 그 모듈화도 특정 영역에 맞게 설계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필터가 반도체 제조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내구성 또한 중요하다. 연구진은 필터 수명 가속화 연구를 통해 필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파단이 일어나는지, 또 그에 따라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하며 내구성을 높여가고 있는데, 최근 이런 노력이 쌓여 필터 고도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금 저희 가압식 중공사막이 있는데, 그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장기 테스트를 단축시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가속 실험이거든요. 한 조건은 뭐 이제 유량을 좀 많이 뽑아준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운전을 계속 진행해서 얼마나 내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또 에어량 같은 건 또 얼마나 넣어줘야 효과가 더 좋은지, 그런 테스트. 연구진이 개발한 멤브레인 필터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멤브레인 필터는 2009년에 개발을 완료했지만 일본계 필터 회사가 반도체 제조 생산 라인을 선점하고 있어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상황. 그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필터 산업이 힘을 잃어가는 듯 했지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산 제품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고객사에서 그 지금 현재 해외에서 가지고 오는 그 필터나 이런 부품들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그들의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 일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치면서 이 환경 자체가 국산화된 제품이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환경 자체가 조성된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요.
필터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공장. 멤브레인 필터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모듈화해 부품으로 만드는 곳이다. 연구실을 벗어나 하나의 소재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필터는 그 길이에서부터 위험을 자랑하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산업용 필터 국산화의 필요성이 증명되며 필터의 개발, 생산 요청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필터의 개발부터 부품화 과정을 모두 총괄한 서규민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 번 이곳 공장을 찾아 이슈 사항을 체크한다. 그리고 이를 개발 과정에 반영하며 초순수 제조 장비의 소재 부품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연구진의 최종 목표는 이 필터 모듈로 반도체 공정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내는 것. 소재 부품이 상용화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만큼 축적된 연구진의 기술 역량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안정화를 이끌어주지 않을까. 현재 선진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는 도달을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도달할 수 있는 역량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또한 그 20-30년 동안 쌓여온 노하우를 저희가 한 번에는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나 공급자 입장에서나 서로의 간의 이해를 하고 좀 더 가깝게 협력을 한다고 하면 단기간에 저희가 그런 고객사에서 원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국산화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를 하는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재, 부품, 장비, 모든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 대한민국 소부장은 이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변화된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기회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기술력을 키우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